자,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비드업의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금양, 요즘 가장 핫한 주식 중에 하나죠. 몇 개월 사이에 5,000원에서 4만원까지 찍었던 8배가 상승을 했죠. 이런 식의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이는 주식을 만약에 내가 미리 잡아놨었더라면, 어디서라도 잡았더라면, 그래서 지금까지 들고 있었거나, 여기서 팔았거나, 더 높은 곳을 보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 주식은 금양 같은 게 아니라 똑같은 기간에 잡았는데 여기 몇 개월 전에 잡았는데 마이너스 막 30-40% 맞아져 있고 막 그런 상황이니 참 주식하는 분들이 답답하고, 그래서 주식 공부를 하는 이유가 야, 갈만한 주식 뭐 있냐? 어디가 좋냐? 그런 종목 선정에 대한 그런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그 종목 선정에서 끝날 수만은 없는 게 기껏 잡은 주식이 막 필터링을 해봤더니 미래에 먹거리가 있고 매출도 상승하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다 좋아. 근데 그런 것들은 대체로 막 이렇게 크게 올랐거나 아니면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올랐거나 그래서 가격적 부담이 있어서 못 사니까 그러면 이 난간을 돌파하기 위해서 차트를 내가 이용해야 되는구나. 내가 차트를 보는 스킬이 있고 매매를 하는 스킬이 있으면 이런 주식을 가지고도 소위 말하는 단타를 치든 아니면 여기서 기가 막히게 막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자, 오늘 얘기는 지금처럼 생각을 하는 이런 분들에게 주식에 대한 실력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말한 거는 종목을 선정하는 실력, 차트를 분석하는 실력, 이런 실력을 가지고서 머릿속에 선입견처럼 가지고서 주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교정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좀 알려드리기도 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 주식을 잘할 수 있는지 팁을 드리는 시간이니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오늘. 네, 오늘 이야기 시작에 앞서서 잠깐 로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로또? 당첨되면은 어마어마한 상금이 있어요.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그냥 평균적으로 10억 정도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000원에 사가지고 당첨이 되면은 10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꿈을 꾸면서 로또를 삽니다. 근데 여기서 주식시장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A라는 사람은 1,000원에 로또를 한 장을 사요. 근데 만약에 B라는 사람이 로또를 똑같이 1,000원 내고서 1,000장을 샀다. 그러면은 당첨되는 확률이 A랑 B 중에 누가 더 높을까요? 현실에서는 당연히 1,000장을 사게 되면 100만 원이니까 둘이 내는 비용 금액 차이가 있으니까 이뤄지지 않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B가 당첨될 확률이 현저하게 높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 일반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서 이걸 바래요. 한 번에 당첨이 되기를. 이미 이 자체가 굉장히 낮은 확률인데 그 낮은 확률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잘 당첨될까? 이거를 되게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자신의 확률을 높이면 되는 거거든요. 1,000장 사는 게 아니라 10,000장을 살 수 있게 만들고 100,000장을 살 수 있게 만들고 100,000장을 살 수 있게 되면은 매번 1등은 아니겠지만 1등부터 시작해서 2등, 3등 이렇게 당첨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물론 이거는 현실에서는 로또에선 불가능합니다. 비용이 달라지니까. 근데 주식시장에선 이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똑같은 돈을 투자하는데 한 장 사는 것처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100만 장 사는 것처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네, 당연히 이 부분이 결국에는 남들은 한 장밖에 못 사는 거 나는 1,000장, 10,000장, 100,000장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거는 결국에는 내 돈을 놓고서 여기서 샀어요. 이 돈을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문제로 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돈을 썼으면은 사람들은 그 어떤 종목에 금양이라는 종목을 잘 들어가서 사서 이렇게 나오는 거를 꿈꿉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은 시점에 내가 고른 거는 PPI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1,000만 원이 들어갔었어요. 5배 정도만 오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가고 나서 실제로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1,000만 원은 잠들어 버리는 건데, 결국에는 딱 하나죠. 여기서 잠만 자고 있으면은 2,000만 원을 투자자는 더 이상 활용하지 못하는 거고, 실력이 있다라는 말은 2,000만 원이 원하는 상황, 진짜 10,000원까지 가는 상황을 꿈꿨지만 그 상황이 오지 않았었을 때 이 돈이 다시 잘 빠져나와서 또 다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에다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미 그 투자하는 기회의 차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발생을 하는 거고, 근데 사람들은 그 기회를 돈을 주고 사죠. 손절을 하면서 1,000만 원이 1,000만 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900만 원으로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는 한 번 더 할 기회는 되지만 돈은 줄어들어 있다. 이 차이예요. 결국에는 들어간 돈이 그대로 나오거나 플러스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줄어들어서 나오니까 그냥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는, 진짜 로또를 대량 구매하면은 지출이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형태의 매매를 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같은데요. 주식을 이제 제가 올해 이제 거의 다 갔잖아요. 올 한 해 동안 주식에서 수익이 났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말씀드리면 내가 1억을 가지고 했는데 그냥 뭐 5천만 원 수익이 났다. 뭐 그냥 이런 예를 들어 볼게요. 네. 그러면 야 나 주식 이렇게 갖고 올해 5천만 원 수익 냈어 라고 말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야 너 주식 뭐 예를 들면은 1,000원짜리 샀는데 1,500원 됐구나, 10,000원짜리 샀는데 15,000원 됐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로또 한 장 산 것 같은 그런 주식인 거죠. 그쵸. 원샷 원킬. 그죠. 근데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시작한 이후로 주식을 여러 번 이제 사고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했는데, 매매를 했는데 단 한 번도 50% 상승을 한 주식을 산 적이 없어. 나는 그냥 이런 주식들만 산 거야. 이런 주식들만 사서 1년 동안 매매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5천만 원을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아니야, 나는 50% 상승한 주식 안 샀어, 그냥 이런 주식밖에 안 샀어, 나 잘 못 골랐어, 그런데 나 그냥 이런 결과 낸 거야,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결국에는 실력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그쵸. 근데 여기서 방금 말한 것도 실력이 있는 거고, 거기서 실력이 더 있으면은 그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머 이런 데서도 5천만 원 수익을 냈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던 금양 같은 주식을 사기 위한 시도, 어찌됐든 긁지 않은 복권을 사는 거잖아요. 얼마나 모아두고 있을까, 이거를 몇 개를 킵하고 있을까, 긁지 않은 복권을 몇 장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일반 초보자들,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돈 있을 때 간신히 돈 모아서 한 번 사고 꽉 나왔네, 그럼 다시 손실 보고 다시 돈 열심히 모아서 또 사고 꽉 나왔네, 이렇게 가는 속도와, 아까 전에 실력이 있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계속 그냥 수익 내면서 돈은 계속 불어나면서, 그러면서 긁지 않는 복권을 차분하게 늘려가면서 이 중에 하나는 만나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 비율 자체가 잘하는 사람이 매번 고르는 것마다 금양 같은 종목을 만난다? 그게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들도 이런 종목을 만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실제로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데 생각한 종목 한 진짜 100번 매매하게 되면 그 중에 몇 번 만나는 거고, 몇 번 만나도 이거를 다 먹는다? 아니면 중간에 매도하고 수익 정리한다? 이런 상황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정말 이거 만나는 확률 자체가 좀 운적인 요소도 있고 여러 상대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근데 능동적인 실력이란 거는 이 상황을 만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 이게 진짜 유일하게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거고,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까 이제 제가 예로 들었던 걸 다시 이어서 좀 보완하면, 1억을 가지고 5천만 원을 냈어. 나 복권 당첨 한 번도 안 됐어. 그런데 나 계속 그 노력하다 보니까는 그냥 그 복권을 팔지 않고 계속 만들어가는 와중에 5천을 번 거야. 근데 이런 거 계속 할 거야.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나 당첨되잖아? 그럼 5억도 벌고 10억도 벌고 그렇게 될 거야. 이런 느낌인 거죠, 실력이 있는 분들은.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나는 1억을 사가지고 당첨되면은 5천만 원 벌든 1억 벌든 되는 거고, 아니면 꽝이야, 그러면서 손실을 누적시키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주식이라는 겁니다, 저희에게는. 그렇다면 이제 실력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어니스트님 얘기로 놓고 보면, 긁지 않은 복권을 그냥 의미 없이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면서 끝까지 가져가서 결국은 그 긁지 않은 복권이 당첨이 될 때까지 해낼 수 있는 게 실력일까요? 네, 일단 맞고요. 근데 느낌은 약간 다른 게, 당첨이 안 된 거를 당첨이 되게 만든다라는 느낌보다는 사실 실력이란 건 내 돈을 지키는 거죠. 내 돈을 지켜서 그 다음 기회를 얻어내는 거죠. 그죠.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네. 내가 이제 잃지 않고 지켜내면서 복권을 지키는 게 일단은 먼저 그게 실력인 거고, 그 이후에 당첨되는 거는 그건 실력보다는 운이니까, 뭐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주식에서는 당첨되는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여기서 팔고서 뒤에 그냥 입맛만 다시는 경우가 있고, 혹은 누군가는 여기서 팔고서 입맛 다시다가 여기서 사가지고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는 이제 사고 팔고를 하면서 끝까지 끌고 와서 수익을 완전 극대화시키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결국은 당첨되는 순간에도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러기 위해서 제가 딱 이 표현이 생각났어요. 당첨이 안 된 거를 당첨되게 만들 수는 없다. 이거는 좀 느낌이 다르다. 근데 당첨 안 된 거 나한테 안 맞는 거를 교환할 수는 있다. 교환을 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만드는 거죠. 교환을 해 나가면서 당첨이 될 때까지 당첨이 되는 걸로 교환을 시켜 나가는 거고, 이 교환을 잘해야 결국에는 이런 종목을 만나는 거고, 이런 종목을 만났을 때 진짜 중요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잘 샀습니다. 잘 사서 지금 보게 되면 아름다운 상승 같지만 요런 포인트 여기서 어떡할 건데 예요. 자,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봐보면은 요 파트 여기서 잘 샀었는데 이 파트 어떻게 지나갈 건데 예요. 여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하락하고 행보하는 기간이 한 달이 넘어요. 네. 그리고 지속 하락만 하고 있고, 여기를 잘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내 주식 종목에 대해서 같은 종목으로든 다른 종목으로든 간에 교환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교환이라는 게 뭘까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주식에서 말씀을 하시면. 이거를 제가 교환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종목 아니다 싶으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치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곤란하고요. 제가 말한 교환이란 거는 딱 이런 것 같아요. 내 돈 1,000만 원이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1,000만 원의 가치가 되는, 만약에 정말 A라는 종목에서 1,000만 원을 들어갔는데 A라는 종목이 잘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1,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사고 나서 잘 안 됐다, 가치가 떨어졌다, 이럴 때 여기서 그냥 그러니까 빨리 손절해야지 하게 되면 어찌됐든 1,000만 원이 900만 원으로 줄어드니까 이거는 손해를 본 거지 1,000만 원이 1,000만 원 된 건 아니잖아요. 교환이랑은 좀 다른 의미인데, 이 교환이라는 거는 1,000만 원이 1,000만 원 또는 그것보다 더 좋은 플러스 알파가 된 상태로 다른 걸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종목이 1,000만 원에서 매도를 했었을 때 내가 수익이 내서 나오게 되면 플러스 알파, 또는 보합해서 나오게 되면은 손해 안 보고 나오게 되면 1,000만 원, 그러니까 그것도 손해 안 보고 나온다, 이것도 교환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라면은 다른 종목에서 그 이상의 기대 수익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를 초보자분들은 쉽지는 않을 거고, 결국에는 여기서 쉽게 손해 안 보고 제대로 들어간 돈이 제대로 나와주는 거, 실제로 주가는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뭐 이제 설명이 참 어려운 건데, 간단하게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든 대응하는 것에 대한 얘기 중 한 갈래일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다. 이제 주식의 실력을 논할 때 대응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근데 대응을 잘하는 사람이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쉽잖아요. 말하기는 너무 쉬운데 듣는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근데 그 대응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하는지를 뭐 갈래길로 따져보면은 정말 너무 많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딱 하나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예로 든 PPI나 금양 같은 주식의 상황에서도 어떤 대응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었고 더 실력이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따져볼 것들이 되게 많아요. 단순하게 지금 여기서 대응 잘해가지고 여기 사서 여기서 팔아가지고 수익 냈어, 그럼 나 대응 잘한 거지, 막 이런 걸 얘기할 수만은 없거든요. 이게 더 계속 이어지는 거고 앞에 상황도 있고 막 다른 종목의 케이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을 좀 풀어서 설명하신 거 중에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하는 실력이란 건 결국에는 내가 동일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긁지 않은 복권의 기회를 가져갈 수 있게 항상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원금, 재화, 이거를 아껴주고 지켜주고 잘 관리해서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는 것,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주식 투자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는 대응이고, 왜냐면은 대응을 해야지만 내 돈을 지킨 상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한번 간단 팁을 드려보겠습니다. 동일하게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둘 다 여기서 시작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매수를 시작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에서 여기서 빨리 끝내고서 1,000만 원이 그냥 900만 원 되고서 이때 기회를 한번 부여받았습니다. 여기서 한 번 부여받고 여기서 또 다른 한 번을 부여받았으니까 두 번을 부여받고, 다른 거에서 또 반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800만 원이 되면서 세 번째 기회를 부여받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이게 연속성을 띠게 되고
무한대로 계속 늘어나게 되면 돈이 점점 줄어들 확률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죠. 왜냐면 확률이 낮은 게임 자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 구조를 바꾼다는 거는 B라는 사람은 여기서 똑같이 1000만 원에 시작했는데 여기서 손절을 하지 않고 이 사이에서, 이 하락 파동 사이에서 매수와 매도를 섞어주면서 변화를 주는 거예요. 내 평단과 비중을 변화를 주면서 관리를 하다가 이 파동이 나왔었을 때 잘 빠져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심지어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했어도 여기서 잘 팔면은 1000만 원 들어간 거 1000만 원에 그대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잘했다라고 하게 되면 1000만 원이 아니라 이거 1100만 원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B라는 사람은 1000만 원의 첫 번째 기회를 샀고 두 번째 때는 1100만 원인 상황에서 두 번째 기회를 샀어요. 이때까지는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으니까 뭐 그래도 긁지 않은 복권을 더 A가 빨리 샀잖아, 이거에 익숙해질 수도 있는데, 이게 한 4, 5번, 10번 요 정도 반복되게 되면은 A가 줄어든 금액으로 한 번의 기회도 제대로 못 살 때 B는 이제 2번, 3번씩 한 번에 2개, 3개씩 기회를 삽니다. 금액 차이가 이미 현저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A라는 사람도 몇 번 자기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매수했었던 거 몇 번 실패하고 몇 번 손절하게 되면 그 자리는 아닌가 보다 하고서 그런 종목 매수 잘 못하게 돼요, 자신의 경험상. 근데 B라는 사람은 안 그렇거든요. 이런 자리에서도 할 수 있어, 저런 자리에서도 할 수 있어. 다양하게 여러 종목을 긁지 않은 복권을 사두고 뿌려두고 그러면서 수익을 조금 챙길 때도 있고 많이 챙길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흩뿌려 두게 되면은 계좌 전체에서 전부 다 수익성 있는 긁지 않은 복권들을 쭉 깔아두면서 갈 수 있는 거죠. A는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고, 이 차이를 만드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B처럼 하다가도 만약에 상황이 이거보다 더 안 좋은 케이스도 많겠지만, 뭔가 이거는 이렇게 좀 이런 기회를 줬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N자형으로 하락을 계속 하게 되면, 일단 당장 여기서 보여지는 것만 해도 한 4개월 정도를 별 수익을 못 내는 상황 같고, 그러니까 기회를 잡긴 잡겠지만 시간적으로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좀 끊을 때는 그냥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끄는 첫 번째 A 같은 사람의 선택을 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논리로 가는 것 같거든요.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동의는 잘 안 돼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아마 초보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10중 8구는 여기에 더 동의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가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를 보기도 전에 그냥 이미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런 포기를 쉽게 선언하는 사람의 자금은 사고 나서 긁지 않은 복권, 꽝이야? 당첨이야? 이것만 가지고 결국에는 당첨되면은 올라가는 거고, 꽝 되면은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걸 해가지고 당첨되면 올라가는 거고, 꽝 되면 떨어지는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확률 자체가 꽝 될 확률이 현저하게 높기 때문에 계속 꽝을 맞다가 어쩌다가 당첨되고, 한 번 당첨되고 10번 꽝 되고 막 이러면서 돈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 속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잘 된다는 건지, 그냥 내가 기회를 내 욕심에, 내 감정에 의해서 좀 빨리 사는 거 말고는 아무런 장점이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엔 돈을 잃으니까. 그리고 이건 뭐 주식을 도박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건 도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냥 바로 긁고 버리고 그걸 반복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나는 바로 안 버려야지라고 하면서 그럼 좀 지켜보고 버려야지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땐 그것도 문제가 큰 경우가, 지금 여기서 사가지고 예를 들면은 바로 버렸으면 차라리 난데, 지켜보고 버리는 건 여기서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시간 버리고 돈 버리는 또 그런 결과만 낳는 거죠. 그러니까 버릴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실력 향상에 참 많은 저해가 있는 생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버릴 것 같으면은 애시당초 선택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여기서 쉽게 버릴 것 같았으면은, 그럴 종목이었으면은 애시당초 안 들어가는 게 사실상 제일 좋고요. 하지만 고수들도 손실나는 매도를 하거든요. 왜 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응의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대응.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샀는데 이 종목을 이 정도 갔었을 때 이거는 그냥 여기서 제거하고 치우자, 이런 선택을 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 대응에 필요할 때. 그럼 대응에 필요할 때라는 거는 어떨 때일까? 다른 데서 수익이 너무 많이 났어요. 잘 나와줬어요. 그리고 이거 보니까 이때는 기대치 긁지 않은 복권이 있었는데, 이쯤 됐었을 때 기대치가 이때 내가 뭔가 잘못 판단했든 뭘 했든 생각했었던 거랑 좀 다르게 흘러가고 파동도 다르고 기대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 얘를 교체해줘야지 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잃고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계좌라는 거에서 다른 데서 어찌됐든 벌었었을 때 얘를 치료하는 데 쓰면서 그냥 기회 두 개를 한 번에 가져오는 게 때로는 유리할 때도 있거든요. 어떨 때 시장이 너무나도 안 좋아가지고 세일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때, 이럴 때는 뭐 선택해 볼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죠. 이게 근데 이제 애초에 버릴 생각으로 주식을 하던 사람이 만약에 이런 식의 사고를 하면은 그건 마찬가지로 버리는 생각에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쵸.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제 되게 많이 헷갈려하는 포인트거든요. 나 손절 잘했네? 막 이거에 대한 명분을 주는 것 같은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거 아닐 겁니다, 아마도. 이 경계선의 줄타기가 좀 어렵긴 하죠. 왜냐면은 실제로도 왜 네가 하면 괜찮고 내가 하면 안 된대, 내로남불이야?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 이야기니까. 근데 이거는 결과가 말해줘야 돼요. 결과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플러스로 향하는 그런 결과를 쌓아가는 사람은 얼마든지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선택을 하면서 계속 마이너스를 누적시키는 사람이 나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결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물론 이제 저희는 그 안에 과정과 이런 것들을 다 알거든요.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서 그거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개개인에게는. 근데 초보자분들은 적어도 그 결과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안 되고 있었구나 하면서 반성을 해야지, 저희 얘기를 듣고서 그래 나도 그렇게 손절했으니까는 잘하고 있었던 거야, 그렇게 착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주변에. 그쵸, 많죠.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은 항상 그래 나도 대응하는 거야 하고서 대응이라 말하고서 그 다음에 이걸 대체제로 갖고 온 그 다음 종목을 보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이거의 연장선인 경우가 정말 많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꼭 하는 얘기 있어요. 좋은 종목 어디 없냐? 네. 좋은 종목 좀 줘봐. 어떤 종목 보냐 요즘에? 이런 거 되게 많이 말을 하는데, 말하면 뭐합니까? 이 관점인데 지금 대응이 아니라 그걸 버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요 관점으로 가고 있는데, 네. 말해주면서도, 알려주면서도 참 불구덩이에 뛰어들라고 알려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말을 아끼게 되는 거죠. 저의 노하우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저도 어찌됐든 종목을 교체하거나 종목을 좀 손실 마무리하는 경우도 존재할 거잖아요. 그럴 때 보게 되면은 저는 거의 이 종목을 더 끌고 가면은 대응 못할까 해서 대응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제거할 거야, 이런 경우는 치명적인 악재를 정말 적은 확률로 만났을 때, 그때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 말은 거의 웬만한 종목들은 이거 대응하면은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어, 이거는 전제로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대응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걸 대응할 때 생각되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 시나리오 A보다 여러 가지 내 계좌와 시장 상황과 상황상 B가 A보다 압도적으로 좋네, 이사 가야지, 이럴 때만 간헐적으로 이 포지션을 취하거든요.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되는 거네요. 네, 절대 감정이 아니란 얘기죠. 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프닝에 제가 금양이라는 종목을 두고 얘기를 했죠. 근데 많은 분들이 나 이런 거 해가지고 5배 벌고 싶고 10배 벌고 싶고, 이거 지금 심지어 뭐 어딘가에 잘 사가지고 들고 있는 분들은 이거 10배까지 간다 그러면서 여전히 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진짜 인간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뭔가 사업적인 내용을 본다면은 뭐 테마성도 있고, 분명히 뭐 미래 먹거리에 도전하는 그런 느낌. 이거 말고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것도 보면 매출액 계속 상승하고 있고, 영업이익률 좋아지고 있고, 막 다 좋은 것들만 보이고, 그러니까는 나는 더 가는 거 붙잡아서 그런 것들 잡아가지고 수익 낼 거야 라고, 그런 관점으로 주식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은 정말 축하할 일이고, 뭐 못 벌면은 안타까운 일이고, 뭐 그런 거는 다 좋아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는, 주식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그냥 운에 기대는 것만으로 수익을 내는 것일까? 그렇게 운에 기대서 몇 명 당첨되듯이 큰 수익 버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방법이 정말 옳은 것일까? 그럴 거면 차라리 로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봤을 때, 저는 지금도 이런 주식을, 이게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요런 때 미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갈 때까지 예언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갖추는 거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자신 없지 않나요? 그냥 운으로 어쩌다가 걸리겠지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거 내가 능동적으로 이런 거 잡아낼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지 라는 생각 안 들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서 그 방법은 그냥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실력에 대한 고민을 하고 배우고 익히고 하면서 오늘 얘기했던 뭐 결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을 하는 것, 뭐 그 방향으로 흐름이 간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계속 누적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주식을 하면서 올해 같은 때에도 누적 수익이 만들어지고 있고, 심지어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긁지 않은 복권이 내 계좌에 가득 차게 되는 이런 상황. 그러면서 오히려 더, 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뭐 기쁘고 흥분되는 그런 상황을 맞는다는 게, 이런 식의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을까요? 그런 기회가 올까요? 안 온다고 봐요. 저는 과거에 그런 기회를 못 잡았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변화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주식으로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오늘 어니스트님하고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 잘 음미하면서 속뜻을 잘 파헤쳐 보면서 오늘 얘기를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디테일한 부분들은 오늘 영상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다른 영상들하고 좀 같이 매칭을 시켜가면서 본인의 주식에다가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했던 이런 그 복권을 계속 관리하면서 긁지 않은 복권들을 쌓아가는 그런 주식, 그러면서 수익이 계속 누적되는 그런 주식, 그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 모여 있는 게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투자클럽입니다. 투자클럽 실전 매매 어떤 식으로 하죠? 목적이 뭐죠? 다 오늘 얘기에 나온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저희 클럽에 계신 분들 다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혼자서 어렵고 좀 제대로 하는 거 옆에서라도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클럽에 오셔서 함께 가입하셔서 하시면은 저희가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저희 오늘 얘기했던 거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전 주식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를 저희가 그 클럽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회원분들께 알려드리면서 훈련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는 꼭 그렇게 이용해 보시는 것도 한번 좀 권해드려 볼게요.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 많이 해줬는데 이 얘기가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이 얘기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은 왜 하락장이 기회이고 하락장이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고 하락장에서 주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고 신경을 써주는 게 좋은지 다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향을 점검해보면서 진짜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 꼭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오늘도 들어주시느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계속 말씀드렸던 클럽 가입하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매 영상마다 영상 후반부에 클럽 가입 안내 해놓고 있으니까 다른 영상 보실 분들은 영상 옮겨가서 보셔도 되고요.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 빌드업 공유 카페라는 검색어로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가 메뉴에 떠요. 그럼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시고요. 그다음 카페 가입하기를 네이버 로그인 한 다음에 간단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카페를 가입한 이유는 클럽 공지를 보기 위해서예요. 네, 전체를 보기 보면은 메뉴에 공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글들은 클럽에 가입한 분들이 서로 이제 보고 어니스님께 확인받고 그러는 차원에서 매매일지를 많이 쓰거든요. 그 용도로 거의 이용이 되는 카페인데 여기에 공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시면은 이 아래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가입 신청서 있고요. 조금 위로 올리면은 유튜브 링크 2개 있어요. 이 영상 2개 보시면은 자세하게 클럽이 어떤 건지, 뭐 수익은 얼마나 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 Q&A 형식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 저희는 다음에 유튜브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